안녕하세요. 묘차 대표 김지혜입니다. 저희가 다회나 티클래스에서 밀크티들을 가끔 대접해드리곤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사업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품으로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유를 넣고 끓이는 밀크티들이 주로 많이 드시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 희석해서 드실 수 있는 밀크티 시럽이라는 것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밀크티 시럽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요거 레시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비율이나 만드는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 거라고 합니다. 밀크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유를 넣고 보통은 끓이거나 우유에 담가서 냉침을 하거나 해서 만드는 방법이 제일 많고, 시럽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고 찻잎과 물과 당 세 가지만으로 진하게 우려내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우유, 두유, 무슨 아몬드유 같은 곳에 희석을 해서 먹는 편리한 방식의 밀크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크티 시럽 만드는 법을 오늘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보통 홍차를 가지고 밀크티며 밀크티 시럽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홍차만이 아니라 중국차 여러 가지 차들을 가지고도 시럽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유나 두유 같은데 다른 것에다 희석을 할 거 생각해서 굉장히 진한 농도로, 말하자면 농축액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놓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찻잎도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좀 많이 들어가 보이지만 나중에 우유에 희석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한 두세 배, 본인 생각하기에 2배, 3배로 진하게 우려낸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해놓은 재료들이 있고, 물이 끓는 동안 재료에 대해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먼저 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오늘은 100ml 정도의 시럽을 일단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소량이긴 하죠. 100ml인데 저는 물을 지금 한 130ml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왜 미리 많이 해놓냐면 찻잎을 넣어서 끓일 것이기 때문에 찻잎이 물을 꽤 흡수해요. 건조되어 있는 찻잎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00ml를 만들고 싶으면 120, 130ml, 한 20% 정도 넉넉히 더 넣으시면 찻잎이 물을 흡수하더라도 전체 최종 양은 100ml 내외로 나오게 되니까 항상 본인이 만들고 싶은 양보다는 물을 15%에서 30%, 그러니까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넣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물을 좀 끓이고 있고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시럽을 만들고 싶은 차의 찻잎을 준비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차 시럽을 3가지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당이 전혀 안 들어간 블랙도 있고요. 당이 적절히 저희가 추천하는 가장 맛있는 당이라고 생각되는 다크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보통 많이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 단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당도에 맞춘 스위트 3가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찻잎은 100ml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저희는 10g 정도를 넣어요. 그리고 다크 같은 경우에는 찻잎 그램이랑 동량의 설탕을 준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제, 정제하지 않은 황설탕이라서 같은 양의 백설탕보다는 덜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당도라는 거는 정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설탕의 종류, 그다음 설탕의 양은 본인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100ml의 시럽을 위해서 10g의 무이암차 수선을 준비했습니다. 밀크티도 마찬가지고 시럽도 마찬가지고 진하게 우러내고 우유랑 섞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쩡한 잎보다는 부스러기를 쓰시는 게 더 진하게 우러나기도 하고 일부러 잎을 부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통에 있는 나머지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쓰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수선 육개 대용포가 조금씩 남아있다, 그걸 섞어서 블렌딩 하시는 것도 또 맛있는 밀크티 시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멀쩡하긴 하지만 오늘은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시고 준비된 찻잎을 넣어서 아주 진하게 우려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너무 부글부글 끓는 것보다 불을 좀 약하게 하셔서 다리는 느낌으로 타이머를 좀 맞출게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소한 5분 이상 끓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굉장히 쓰고 떫어질 것 같지만 차가 좋고 맛있을수록 아주 맛있는 시럽이 나오고요. 나중에 우유가 만나면 우유가 이 쓴맛, 진하게 우려진 떫은 맛들을 굉장히 중화시키기 때문에 진하게, 아주 진하게 우려내는 걸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타이머를 맞추고 가장 할 수 있는 약한 불로 약간 다리듯이 찻잎을 5분 이상 끓여주세요. 밀크티에 굉장히 적합한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홍차죠. 그래서 홍차로 워낙 밀크티들을 많이 드시는데 인도나 혹은 스리랑카의 차들 중에서도 이제 진한 맛이 나는 아쌈 같은 차들이 우유랑 잘 어울리죠. 중국 차의 경우에는 이런 무이암차, 불맛이 많이 나고 발효도가 좀 있는 차들, 그리고 우롱차 중에서도 철관음 중에 농향의 철관음, 그리고 대만의 동정우룡 같은 차들이 밀크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실 잎차로 샀는데 잎차로 우려 마시기 조금 맛이 없다, 혹은 오래돼서 눅눅하고 조금 버리긴 아깝고 먹기도 싫은 차가 있으면 밀크티나 시럽으로 만들어서 소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고요. 너무 부글부글 끓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약초 달인 느낌으로 약한 불로 5분 동안 진하게 우려내시면 됩니다. 밀크티 시럽을 만들게 될 경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설탕이 자동적으로 그 당이 방부제 역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당이 많이 들어갈수록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제 제품으로 나온 경우엔 유통기한이 되지만 집에서 만들어서 본인이 드시는 경우에도 만든 날짜를 써두시고, 설탕이 찻잎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거의 2달 가까이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이 적게 들어간 경우도 보통 30일 가량은 굉장히 괜찮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잘 소비가 안 되는 차들을 진하게 시럽으로 한 병 만들어 두시고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우유만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베이스를 선택해서 시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유까지 들어간 밀크티보다는 이런 시럽을 드시는 것이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시음회를 이 시럽을 개발하면서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비건, 채식하시는 분들 혹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뭐를 선호하셨냐면 아몬드로 만든 아몬드유랑 요즘은 귀리로 만든 귀리 우유도 많이 이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반응이 좋으셨고, 오히려 그 콩으로 만든 두유 같은 경우에는 그 콩맛, 콩의 약간 비릿한 맛이 차하고 충돌했을 때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두 가지 베이스는, 비건을 위한 베이스는 아몬드 밀크와 그다음에 귀리 밀크 두 가지입니다. 두 개 같은 경우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충분히 달여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잎을 걸러내고 당을 넣는데 일단 양이 적고 당이 녹기만 설탕이 녹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지금 5분이 지났다고 보고요.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설탕은 부피가 작아서 그렇지 아까 잎하고 같은 그램이에요. 10g을 준비했고요. 저희 기준 다크, 조금 덜 단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10g의 설탕을 또 투여합니다. 설탕이 녹는 시간까지 하면 대략 5분이 맞을 것 같고요. 나 지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설탕은 금방 녹을 거예요. 충분히 녹여주시고, 아까 건조된 잎들이 벌써 같이 물을 흡수하면서 다 불어있고 양도 굉장히 작아져 있을 거고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금이 있는 곳에다가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딱 5분이 되니까요. 맞춰서 꺼보도록 할게요. 미리 거름망 준비해 주시고, 시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두고 먹는 진한 농축액이기 때문에 뚜껑이 달린 이런 유리병 같은 것들 준비해 두셨다가 저기에 담아두고 만든 날짜 적으시고 뭐 한 달, 2달 좀 길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알람이 충분히 우러난, 그리고 당이 들어간 시럽 상태죠. 아까 물은 한 130ml 정도를 넣고 찻잎은 10g, 그리고 설탕도 10g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잎에 지금 잎이 머금고 있는 물까지 쭉쭉 짜내시면 아마 100ml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입장에서는 90ml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30ml의 물을 넣었는데 찻잎이 그만큼 물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무얌차처럼 건조, 수분율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말려있지 않은 잎일수록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넉넉히 물을 미리 넣으셔야 최종 용량이 본인이 원했던 양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ml, 약 100ml 정도의 이제 시럽이 만들어진 상태죠. 이 상태로 병입해서 두시고 우유에 이제 타서 드시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희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말 개인의 취향의 문제예요. 그 저희의 추천은 시럽 1대 우유 3 이거면 아주 진하게 드시는 편이고, 시럽 1대 우유 5 정도가 이제 뭐 평범하게 많이 드시는, 많이 선호하시는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ml니까 우유 한 500ml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량 한 600ml 정도의 밀크티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아까 10g의 찻잎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편이에요. 그 취향대로 이거는 희석해서 가장 좋은 점, 시럽을 만들어서 좋은 점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조금 본인이 맛이 떨어지거나 잘 소비하지 않게 된 찻잎을 한 번에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우유나 두유나 여러 가지 베이스 음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체질이나 취향이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제 제조해서 드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또 혹시 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얄 밀크티라고 해서 우유까지 같이 끓이는 것이 물론 풍미가 조금 더 좋아요. 진하게 우러나고 우유를 한번 끓였기 때문에 우유의 좀 비릿한 맛이나 우유 자체 맛이 좀 사라져서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장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 우유에다가 타서 먹기 때문에 보통 차갑게 드시는 경우가 많고 약간 우유 풍미가 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 그 다음에 편리성을 두시고 밀크티를 끓여 드시든 이런 시럽을 만들어서 희석해 드시든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시면 집에서도 밀크티를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농축액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찻잎도 좀 충분히 넣고 진하게 끓여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설탕 같은 경우도 이미 달게 된 거를 덜 달게 만들 수는 없지만 좀 덜 달게 만든 걸 나중에 당을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드시기에 좀 덜 달다 싶게 약간 만들어 두시고, 또 본인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먹는다면 각자 취향에 맞춰서 당을 더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소비하시기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은 찻잎이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찻잎으로 밀크티 농축액, 즉 시럽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진하게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따뜻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우유랑 시럽을 섞으신 다음에 그것을 전자레인지 같은데 간단하게 30초씩 끊어서 데우시면 따뜻한 밀크티도 시럽으로도 드실 수가 있어요. 왜 30초씩 끊냐면 우유라는 게 갑자기 따뜻해지다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서 확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넘쳐서 전자레인지 안에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30초씩 끊어가면서 너무 부르르 끓어오르지 않게 중간중간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시럽으로도 따뜻한 밀크티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먹고 있는 이런 소소한 작은 찻들이나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시럽으로 소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